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요즘 기분 좋은 뉴스 하면 주식 뉴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가 신기록을 써냈습니다. 장중 6,700까지 돌파를 한 건데 그런데 아직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과열인지 이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쉽고 재미있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튜브 슈카 친구들의 금융 전문가인 알상무 알렉스 씨 그리고 박종훈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 나올 때마다 예. 매일 유튜브로 제가 두 분의 영상을 보면서 주식 공부를 한다 했는데 이렇게 또 두 분이 오늘 헌터스에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먼저 상무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조금 바쁩니다. 네. 조금. 뭐 앞으로 이 상무님 얘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박 팀장님은 예. 지난해 12월 이후로 4개월 만에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댓글에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 아. 이런 일이 많이 달렸는데 예. 왜 그런가 하면 예.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박 팀장님이 유튜브에서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너무 정상적으로 나오셨다. 정말 편안한 얼굴입니다. 네. 저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복장은 이렇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알상무님. 네. 지금 6,700을 장중 돌파를 했고 네네. 장이 마감할 때도 6,600을 넘어서 마감을 하면서 하여튼 네. 신기록을 썼습니다. 네. 이게 연이틀인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시장이 조금 과열로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제 생각에 정상적인 반등이에요. 정상적이다. 네, 기업- 갈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기업들이 워낙 지금 실적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네. 다른 회사들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서 주식 네네. 가치가 그렇게 고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이게 네. 이제 전쟁이 사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네. 이제 이달 초에도 이 전쟁 여파로 막 한 번에 5% 넘게 빠지면서 막 매도 사이드카도 걸리고 했었는데 네. 혹시 지금 이 종전 협상이 잘 안 돼서 뭔가 덜컥 이런 일이 또 생길까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걱정은 이제 그때 하자가 지금 시장 분위기인 거죠.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뭔가 잘못될 수 있다. 전쟁이 다시 확전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그때 가자. 그때 가서 대응하자가 네. 지금 시장 분위기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전쟁은 뭔가 점점 이제 종전이나 휴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포모까지는 아닌데 뒤늦게 사는 걸 좀 후회하면서 미리 살 걸. 네, 지난주에 샀을 걸. 그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알상무님께서 네.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알던 알상무님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좀 하락 배팅도 좀 맞아요. 하시고 약간 네. 좀 다른 뭐 이상한 약을 먹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예, 헌터스에 또 나오시면서 그러니까 약간 청심환 희망적인 먹었나? 얘기를. 예. 아니 그래서 예. 마침 말씀하셨듯이 상무님이 너무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과열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가 지금 얼마야? 2,800조인데 어제 우리가 시총 6,000조를 찍었단 말이죠. 이게 뭐 버핏 지수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네, 버핏 지수 일단 200%가 넘었다. 그렇죠. 뭐 버핏 지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을 이제 분자고 네. 밑에 이제 우리가 뭐 명목 GDP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요 GDP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게 120%가 넘으면 이게 초과열 상태로 시장에서는 보통 봅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많이 넘은 거네요. 맞아요. 200%인 것도 있지만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42%가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두 기업에 많이 쏠려 있는 상태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률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네네.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약간의 좀 과열되어 있는 어떤 주인공.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가 또 비교를 또 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를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하죠. 맞아요. 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아침 한 5시 반 정도 되면은 막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네. 그에 따른 시장에서 기대감이 아마 이제 그 빅테크들의 많은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 비용이 결국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의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이제 기반을 듣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네. 근데 아마 이번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 반열에 미리 먼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나요? 이미 좀 반영이 돼 있다. 맞아요. 예,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미국 빅테크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네.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방금 미국 주식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사실 또 우리 박 팀장님은 미장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S&P 500, 나스닥도 다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예. 그럼 뭐 한미가 같이 오르는 겁니까 이거? 사실 이제 한국부터 많이 집중이 됐었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쉬었었습니다. 맞아요. 쉬었는데 네.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빠지는 순간 동안에 월가에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에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를 이제 컨센서스를 계산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 전쟁 동안에 이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빠지고 EPS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지고 나서 월가에 있는 많은 형님들이, 네네. 돈 많은 형님들이 밑에서 그 주식을 막 사서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최근에 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너무 겁을 먹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일부 엄청난 극단적인 어떤 저평가의 위치에서 이제 주식이 이제 크게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명쾌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상무님. 네. 이제 이따가 자정 넘어서 이 늦은 밤이 되면 내일로 넘어가면 네. 미국에서 네. 4월 FOMC 네, 네. 연방준비위원회가 이걸 엽니다. 네, 네. 아마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가 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금리가 동결될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이죠. 네네. 이게 이미 우리 주식과 미국 주식에 반영이 돼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제 동결 발표가 되면 좀 더 오를 수 있을지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주에 BOJ도 그렇고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고 네. 미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중앙은행들 그 금리 결정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전부 다 동결 전망이고요. 그래서 아마 FOMC에서 마지막 어떤 파월의 FOMC 회의라면 네.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할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면. 근데 네. 마지막에 확정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파월도 워딩이 조금 온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수사도 이제 중지됐고. 그랬죠. 트럼프가 좀 네. 나라고. 트럼프도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FOMC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건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좀 네네. 높은 상황이라서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조금 물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는 경계하고 있지만 네. 시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긴축하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회의는 당분간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끌어올리지는 않더라도 악재가 되진 않을 것이다. 네. 일단 뭐 중앙회의는 그런데 네. 우리가 한 2주 전에 상무님 나오셨을 때만 해도 네. 기관과 외인은 팔아도 개미는 사들이더라. 맞습니다. 개미가 우리나라 주식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요즘 최근에 보면 개미가 엄청 팔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니 지금 주식 오르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현명해진 거죠. 현명해졌다. 이제 차익 실현 그 스킬을 익히신 것 같습니다. 요때 팔아야 된다. 네. 예전에는 지난주는 안 현명하지 않았습니까? 밑에서 샀으니까. 밑에서 샀으니까. 네. 밑에서 쓰니까. 예전에 이제 반대였거든요. 네. 외국인이 하락할 때 외국인이 사서 올리면 개인들이 그거를 사서 같이 올라갔다가 외국인이 팔면 받아줬는데 네. 요즘에는 개인들이 굉장히 현명해서 아래에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사시고 네. 요즘엔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좀 사시는 것 같아요. 뭐 변압기나 또는 미국 시장으로도 좀 가시고 그래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이. 투자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그냥 사고, 버티고, 물리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 팀장님은 여기서 제가 조금 첨언 더 들으면 네. 지금 최근에 정말 이 순환매가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GPU 뭐 네. 관심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빠지고 나서 반등을 했을 때 몇몇 기업들만 확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몇몇 기업들이 사실 뭐 인텔과 AMD 같은. 네. 그러니까 과거에 어쩌보면 약간은 우리가 레거시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한 기업들도 사실 병목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이제 힘든 시절을 버티지 못했던 기업들은 사라졌고 네. 지금의 그 시장을 또 이제 쥐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 없다 보니까 그렇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지금 뭐 CPU 같은 경우에도
일부 뭐 인텔과 AMD 같은 이런 선택을 좀 받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전력 반도체. 과거에 우리가 조금은 뭐 약간 등한시했었던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이동이 빨라지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개미 이제 투자자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이동도 같이 좀 네.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다 전문가더라고요. 요즘 주식 맞아요. 투자 한번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됩니다. 사실. 예, 말씀하신 겸손해야 것처럼 돼요, 지금 우리가. 예, 뭐 다 전문가라서 뭐 진짜 투자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예. 느껴집니다. 근데 팀장님 지금 방금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반도체를 예의 깊게 주의 깊게 봐야 되잖아요. 달리는 말이고 예. 이 등에 올라타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 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모건 스탠리가 사실 AI 전망을 항상 망할 거다 뭐 버블이다 하던 이 모건 스탠리조차도 삼성과 SK 하이닉스 내년 영업 전망치를 한 2배 정도로 높여서 내놨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뭐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네. 알상무님께 여쭤봤어요. 네네. 알상무님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모건 스탠리가 걔네들이 그렇다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 어떡합니까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그만큼 시장이 지금 뜨겁다라고 느껴지고요. 한편에서는 네. 지금 이 시장이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3년치, 5년치를 선반영하는 그러한 시장이라면 지금 앞으로 벌써 내후년에 우리가 2배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어떤 자극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네. 조금은 우리가 어찌 보면 한쪽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거기서 조금이나마 성장률에 둔화가 일어나거나 네. 또는 성장률에 대한 이 곡선 자체가 조금이나마 눌리게 되면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 돈을 있거든요. 벌어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는 경계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가 오히려 롱을 보는 사람이고 저희 그러니까요. 알상무님 숏을 네. 보시는 분데 지금 약간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상무님 네. 지금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뭐 AI 저승사자라는 모건 스탠리조차도 장밋빛을 내놨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한 곳이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보고서를 내놔서 또 화제더라고요. 네네. SK 하이닉스를 매수 의견을 보류 의견으로 바꾸면서 네네. 이번에 왜 영업이익이 37.6조 정도 났는데 이거 40조 넘었어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내놨는데 네. 모르겠어요. 뭐 증권사 한 곳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의견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투자를 지금 하시려는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회 아닌가요? 잠깐. 기회다. 항상 그리고 이제 역발상을. 야, 진짜 오늘. 그 팔라는 건 아니고 보유니까 들고 계셔라 이런 의미인 것 네네네.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기업 이익이라는 게 사실 내년만 해도 잘 예측이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후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년 이익이 아니고 그런 내년 이익을 2배로 부를 수밖에 없는 사정인 거죠. 분위기.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어떤 이런 사정. 뭐 아까 이런 말씀하셨지만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굉장히 안 좋게 뷰를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걸 많이 냈었죠.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네. 조금 과하게 이익 전망치를 했잖아요. 뷰를 꺾은 거거든요. 네. 뷰를 손절한 겁니다. 그때도 틀린 거고 네. 요번에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SK 하이닉스가 하락할 것 같다고 했는데 올라갔죠. 지금은 올라갈 것 같다고 하니까 또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났더니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네.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여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 전체 시총 6천조를 넘었는데 네. 이 중에 41%가 삼전하고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메이저 기업 두 개가 전체 시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나라가 또 있나 싶기도 하고, 네네. 이게 정상은 아닌 것처럼 그냥 느껴지는데 이렇게 가도 될까요, 이거? 근데 이제 대만이 그렇죠. 대만이 TSMC가 그 그렇죠. 정도 네. 하고 있고요. 근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주식이 아니고 한국 코스피에 있는 주식이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 또는 전 세계와 연동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 대비 40%가 그러니까 이건 불안해 보이지만 전 세계 시총 대비면 아마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네. 전 세계의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물론 경험해보지 못한 비중이긴 하지만 네. 요즘은 그렇게 파악하는 건 조금 예전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 팀장님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그 저는 지금 뭐 사실 미국 시장 지금 알상무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과거와는 좀 다른 시장을 저희가 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AI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만약에 밸류에이션이라는 어떤 밴드가 있다면 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보여줬을 때 어느 정도의 여기까지는 시장이 좀 용인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되고 뭐 시장이 좋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 밴드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네. 지금 AI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뭐 20년 평균, 10년 평균, 5년 평균을 가져와서 이거를 대입을 하는 게 도대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얼만큼의 더 마진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 평가나 또는 계산이 네.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찍고 있고 뭐 이란 전쟁에 유가는 올라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상쇄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아마 방향성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41%라는 숫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뭐 네.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 삼성전자 파업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제 마침 그 김정관 산자부 장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파업 기간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이 모든 공급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 파업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니까 우리 시총에 있어서 네. 전반적인 주식이나 우리나라 시총도 같이 좀 떨어질 우려도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연속 공정이 조금 차질이 생기면 네.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파업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제 생각은 되게 일시적인 영향일 것 같아요. 일시적이다. 네, 파업이 있어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그 시총은 아마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채워줄 것 같고 이렇게 고자리를 메꾸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래도 요즘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네. 주식 그 상승 탄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걸 좀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미 반영이 된 거군요. 리스크가.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주식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사실 주식 시장은 신나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전쟁으로 인한 이 유가, 고유가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있고 맞아요. 실물 경제는 사실 딱 돌아보는 순간 표정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주가는 이렇게 날뛰는데 예. 또 실물 경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경제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실물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좀 시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물론 이제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물론 유가가 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 경기를 좀 끌어내릴 만한 하나의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지표 자체가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유가나 환율이나 그렇게 아주 격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주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의 이 유가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우리가 많이 가정한다면 금리가 네. 만약에 튀어오른 거다 이런 걱정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성장률로 감싸버린다면 예,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이 주가의 측면이나 증시를 우리가 명분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안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성장률과 지금 이 할인율에 대한 어떤 싸움이 이번 주 실적 발표 또는 다음 주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FOMC의 어떤 금리 결정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여러 발언 네.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시장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명쾌하고 재밌는 해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